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는 뭘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오늘 저녁에 네. 일단 CPI가 열리긴 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수혜 섹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하나둘씩 뭐 지표들이나 실적 발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그동안 많이 주가가 빠져왔었던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PPI 지표가 어느 정도 2.2% 정도 나오면서 오늘 아마 CPI도 어느 정도 충분히 기존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충분히 2.9%까지 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은 패드워치에 대한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물론 25bp, 50bp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저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전 첫 번째 수혜주가 그래도 로봇 섹터를 좀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하는 거는 네. 하는 거니까 네. 금리 인하가 되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꼽을 수 있는 로봇주를 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오늘 로봇주 그럼 살펴볼 텐데 제가 여기서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성장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면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바이오주, 네, 게임주, 네. 또 로봇주까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서 그래도 로봇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로봇도 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네.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로봇에 필요한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뭐 중국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 경기 입장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되면은 물론 경기 침체가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죠.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업체인 화낙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2분기 때부터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쇼크를 이제 보여왔었는데 2분기 때부터 중국 쪽에서 경기가 회복세가 보이다 보니 너네 협동 로봇 우리한테 물량 좀 줘. 그리고 산업용 로봇 우리한테 물량 좀 줘. 물론 협동 로봇 한 대당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 하고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많은 로봇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나 돈을 굉장히 써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은 북미 쪽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네. 중국보다는. 근데 한학 자체가 먼저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실적이 아직도 적자이긴 하겠지만 만약 북미 쪽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서비스업 중에서도 협동 로봇의 수요가 커지는 쪽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작년에 막 정책적인 모멘텀, 뭐 대기업들의 뭐 M&A 이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로봇은 숫자가 안 나오면은 전 주가가 안 올라간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 판매법인 여러 가지 등록을 했고 실제 제조업체들, 서비스업체들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전 하반기 숫자가 조금씩 찍힌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섹터도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성장주도 실적 지키는 종목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사실 저는 로봇주를 막 관심 있게 안 봤던 게 네. 이거 진짜 되나? 이거 개화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많은 로봇주 중에서도 실적을 지키는 거는 너무 극히 일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견에는 어떤 코멘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1월 달에도 두산 로보틱스 IR을 갔었고 네. 실제로 대표님도 그렇죠. 우리가 시장 규모 막 끼해봐야 500억 벌고 1,000억 버는데 반도체를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냐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하나 둘씩 개척해 나간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들까요? 커피숍 같은데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커피에 반하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우스 회사의 협동 로봇인데 한 달에 160만 원이면은 24시간 계속 돌려도 됩니다. 이게 약정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200만 원 한 초반대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전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24시간 무한대로 돌릴 수 있는 협동 로봇의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교촌 치킨도 마찬가지고 고피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메가커피까지도 이제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는 이제 협동 로봇을 오히려 이제 시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거의 한 대당 2천만에서 4천만입니다. 이거를 이제 향후에
나중에 약정 금액을 통해 가지고 3년 계약을 하든 이제 이 규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대되어 가는 시점은 한 2년, 3년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흑자가 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려고 한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딱 바뀌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좀 종목들을 봐야 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돌아서는 종목을 봐야 할지,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걸 봐야 할지, 아니면 수주가 기대되는 걸 봐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로봇주 종목을 선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책 모멘텀은 저는 일단은 흐름은 끊겼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숫자를 이제 보여줘야 될 거는 두산로보틱스입니다. 네. 이미 작년 IPO 할 때 올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았고 금리도 높았고 그만큼 수주도 별로 없었고 했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미 판매 채널 법인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 판매 채널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엔비디아, 뭐 또 흔히 말하는 테슬라 여러 제조업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물론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거의 한 30-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낙, 일본의 대만의 테크맨이 이제 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하반기에 30kg 이상을 들 수 있는 로봇을 신제품을 출시를 할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택배 회사,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물건들을 그 긴 영역의 반경으로 들 수 있는 로봇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이라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3분기가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판도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서야 북미 판매 채널을 이제 열었고 두산 로보틱스는 유럽이랑 저기 중남미나 이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IR 갔을 때 들었던 거는 근리 인하만 되라. 근리 인하만 되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고객사들이 수요가 나오게 되면은 흑자가 문제가 아니라 매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물론 얘기는 장담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실 숫자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되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이게 제가 종목을 여러 개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큐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미국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정형외과 만드는 수술 로봇입니다. 이것도 이게 일본이랑 미국의 인허가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매출도 확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순수하게 보는 로봇 두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큐렉스로 좀 압축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실적이 찍히는 걸 봐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찍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볼 수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게 화낙이나 네. 유니버셜 로봇이나 이쪽 실적을 미리 한번 좀 보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훨씬 더 큰 업체니까 그쵸. 이 업체가 실적이 정말 돌아섰느냐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든 뉴로메카든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는 경쟁에서 뭐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점차적으로 로봇에 대한 치킨 로봇이나 커피 로봇을 간간히 볼 수 있는 지점을 좀 볼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마진이 남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 그게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근데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미리 예측을 하고 뭐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만약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하고 만약에 생각보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로봇 시장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네. 결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 2020년쯤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생산 공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검수하는 과정을 빼고는 대부분 다 로봇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용 지표 나오게 되면은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산업용 로봇부터 살아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현대차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한 달에 얼마만 주면 24시간 커피 내리는 기계를 돌릴 수 있다는데 기계라든지 로봇에 대한 니즈가 점점
점점 높아지고 이게 실적으로만 이어질 수만 있다면 로봇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이 실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잘 좀 공부를 하는 게 로봇주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2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걸까요? 지금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네. QX는 한 1, 2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왜요? 인허가 걸리는 시간까지. 아, 경쟁력은 충분한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은 3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2분기 때 워낙 이제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줄었네 적자를. 그러면 3분기 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지금 신제품 준비 중에 있고 물론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 이슈는 이거는 전 제외하고 굳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본업으로만 보게 된다면 흑자 전환되고 실적이 3, 4분기 때부터 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니버셜 로봇이나 이 화학 같은 회사들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점유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5%대에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6, 7%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포함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미만 보인다면 사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합병 이슈를 아예 빼놓을 수는 그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종목이 본업은 잘한다지만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벽헌 금감원 정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합병에 대한 무제한으로 다시 쓰게 하겠다라고 쓰겠다 했잖아요. 얘기를 했던 만큼 다시 정신 차리겠죠. 정신 차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두산 마켓에 대한 이제 저평가 가치를 어느 정도 충분히 주주들에게 감안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돌멩이를 맞아봤기 때문에 네. 아마 주주들이 원하는 조건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두산 마켓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같이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합병 이슈를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은 로봇주들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 금리 인하 시기에 있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